이사는 항상 예상보다 많은 것을 꺼내놓습니다. 짐을 쌀 때는 몰라요. 이 집에 내가 이렇게 많은 걸 쌓아두고 살았는지, 어디선가 나오는 물건들, 언제 샀는지 모르는 그릇, 아이들이 어렸을 때 쓰던 문제집, 남편이 쓰던 공구함. 그것들을 하나씩 상자에 넣으면서 저는 계속 생각했어요. 이게 다 내 삶이구나. 이 상자들이 내 삶이구나. 올봄에 이사를 했습니다. 30년 살던 아파트를 떠났어요. 아이들 다 크고 남편도 떠나고 저 혼자 그 넓은 아파트에 있는 게 이상했어요. 관리비도 부담이었고 무릎도 안 좋고 실용적인 이유들이 있었어요. 작은 아파트로 옮기기로 했을 때 별로 서럽지 않았어요. 그냥 맞는 결정 같았어요. 이삿짐 싸는 마지막 날이었어요. 안방 제일 위 선반에 박스 하나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올려놓은 건데 언제 올려놓은 건지 모르겠어요. 20년은 된 것 같아요. 꺼내기 귀찮아서 꺼낼 일이 없어서 그냥 거기 있었던 박스. 테이프로 봉해져 있었어요. 의자를 가져와서 올라서서 내렸습니다. 먼지가 많이 쌓여 있었어요. 테이프는 오래돼서 끈기가 없어졌고 건드리니까 쉽게 떨어졌어요. 안에 뭐가 있었냐고요. 사진 몇 장, 편지 한 묶음, 카세트 테이프 2개, 그리고 접혀진 대학교 축제 팸플릿 하나. 저는 그 자리에 주저앉았어요. 이삿짐 싸다가 상자 위에 앉아서 1983년이었습니다. 제가 23살이었어요. 사진이 5장 있었어요. 흑백이 아니에요. 컬러 사진인데 색이 많이 바랬어요. 약간 노랗게, 약간 주황빛으로. 오래된 사진 특유의 색감. 요즘 필터로 만들어내는 그 색이 진짜로 있었던 시간이라는 걸 그 사진을 보면 알아요. 첫 번째 사진은 봄이었어요. 어딘지 알아요. 대학교 정문 앞 벚나무 아래였어요. 벚꽃이 한창인데 제가 그 아래 서 있어요. 누군가가 찍어준 거겠죠. 저 혼자 있는 사진인데 저는 카메라를 안 보고 있어요. 옆을 보고 웃고 있어요. 그 옆에 누군가가 있었겠죠. 사진엔 없는 누군가가. 그 사진 속에 저를 오래 봤어요. 23살. 머리는 파마를 했고 지금보다 얼굴이 많이 작았어요. 웃음이 지금이랑 달라요. 지금은 웃을 때 눈이 먼저 웃고 입이 따라오는데 그 사진 속 저는 입이 먼저 벌어지고 눈이 따라오는 웃음이에요. 온몸으로 웃는 것 같은, 어딘가 준비 안 된 채로 터진 웃음 같은. 저게 나였구나. 저런 웃음을 웃던 사람이 나였구나. 두 번째 사진은 어떤 식당 아니었어요. 테이블 위에 소주병이 있어요. 학교 앞 자취방 근처 허름한 고깃집이었을 거예요. 저 말고 2사람이 더 있는데 한 명은 제 친구 미경이고 한 명은 그 사람이에요. 준혁 씨. 40년 만에 이름을 소리내어 읽었어요. 조준혁. 그가 사진 안에 있었어요. 웃고 있었어요. 소주잔을 들고. 그때 그 사람이 26이었을 거예요. 머리가 많이 있었고 안경을 쓰고 있었어요. 지금 그 사람이 어떻게 됐는지 저는 몰라요. 알 방법도 없고 알 이유도 없어요. 40년이면 그런 거예요. 그런데 그 사진 속에서 그는 웃고 있었어요. 저도 웃고 있었어요. 그리고 우리 사이 어딘가에 그 시절이 있었어요. 사진을 들고 창가로 갔어요. 봄 햇빛 아래서 제대로 보려고. 햇빛을 받으니까 더 바랜 색이 보였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세기 발에는 40년 동안 나는 뭘 했나? 어떻게 살았나? 이사 가야 하는 걸 잊어버렸어요. 한동안 편지 묶음이 있었어요. 고무줄로 묶여 있었는데 고무줄이 삭아서 건드리니까 끊어졌어요. 편지지들이 좀 흩어졌어요. 저는 하나씩 조심스럽게 집었어요. 편지지가 오래돼서 얇고 약해진 게 느껴졌어요. 너무 힘주면 찢어질 것 같았어요. 제가 받은 편지가 아니에요. 제가 쓴 편지예요. 그 시절엔 편지를 썼어요. 요즘 사람들은 잘 모를 거예요. 카카오톡이 없었고, 문자가 없었고, 전화도 아무 때나 하는 게 아니었어요. 자취방에 전화가 있는 집은 많지 않았고, 공중전화를 써야 했는데, 10원짜리 동전이 있어야 했어요. 그러니까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편지를 썼어요. 이 편지들은 제가 쓰고 보내지 않은 편지예요. 아니면 상대방이 돌려준 거거나. 정확히 기억이 안 나요. 첫 번째 편지를 펼쳤어요. 제 글씨인데 제 글씨가 아닌 것 같았어요. 지금 제 글씨는 좀 흘렸어요. 바빠서, 귀찮아서. 그런데 그 편지 속 글씨는 아주 반듯하게 한 글자 한 글자 힘을 줘서 썼어요. 중요한 글자는 약간 더 크게 썼어요. 그 정성이 보였어요. 이걸 쓰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 생각을 했는지가 글씨에 남아 있었어요. 읽었어요. 준혁 씨, 오늘 수업 끝나고 도서관에서 당신 기다렸는데 안 왔어요. 화난 건 아니에요. 근데 좀 서운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저는 기다리는 게 싫지 않아요. 당신이 오면 그만큼 기쁘니까. 근데 가끔은 내가 얼마나 기다리는지 당신이 알았으면 해요. 그냥 거기까지 읽고 멈췄어요. 숨이 좀 막혔어요. 우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숨이 잠깐 막혔어요. 이걸 쓴 23살의 나.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화난 건 아니지만 서운한 건 어쩔 수 없다고 쓴 나. 그 마음이 기억났어요. 정확하게. 몸이 기억했어요. 가슴 어딘가가 그 마음을 아직 갖고 있었어요. 두 번째 편지는 더 짧았어요. 오늘 라디오에서 노래 나왔어요. 정수라 언니 노래. 준혁 씨가 좋아하는 거. 혼자 듣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별거 아닌 것들이 자꾸 당신 생각나게 해요. 이상하죠? 이상하지 않아요. 저는 지금 그걸 알아요. 별거 아닌 것들이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게 사랑이더라고요. 정수라 씨 노래 한 곡이 그 사람을 데려오는 것. 그게 그 나이의 사랑이었어요. 이사를 마치고 새 아파트에 자리를 잡은 지 한여흘쯤 됐을 때였어요. 짐을 어느 정도 정리하고 새 집이 조금씩 익숙해질 무렵. 저는 습관적으로 라디오를 틀어요. 뉴스는 무거워서 싫고 유튜브는 영상을 봐야 해서 귀찮고 라디오는 그냥 틀어놓으면 말소리가 들려서 덜 조용해요. 혼자 사는 집이 조용한 게 싫어서요. 그날 오전에 라디오를 틀었어요. 어떤 채널인지 기억 안 나요. 그냥 돌리다 멈춘 채널이었어요. 아나운서가 뭐라고 말하는데 흘려듣고 있었어요. 정리 안 된 책들을 꽂으면서. 그러다가 노래가 나왔어요. 정수라 씨의 노래였어요. 아, 대한민국이 아니었어요. 옛날에 많이 불렀던 다른 노래였어요. 그 멜로디가 나오는 순간 저는 손에 들고 있던 책을 떨어뜨렸어요. 떨어진 게 아니에요. 그냥 놓친 거예요. 손이 멈춰버려서. 멜로디가 몸을 통과했어요.
그게 다른 말로 표현이 안 돼요. 머리로 들은 게 아니라 몸으로 들은 것 같았어요. 등 어딘가가 쭈뼛하면서 가슴 어딘가가 뭔가를 기억했어요. 편지에 쓴 그 문장이 생각났어요. 준혁 씨가 좋아하는 거. 혼자 듣는데 당신이 옆에 있으면 좋겠다 싶었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그를 생각하던 23살의 나. 자취방에서 아니면 학교 도서관에서 어딘가에서 혼자 이 노래를 들으면서 그 사람이 떠올랐던 나. 저는 그 자리에 앉았어요. 아직 정리 안 된 박스 위에. 노래가 끝날 때까지 들었어요. 그런데 이상한 게 그 노래를 들으면서 제가 그리웠던 건 그 사람이 아니었어요. 그 시절이 그리웠어요. 그 노래를 들으면서 설레던 23살의 내가. 별거 아닌 멜로디 하나에 누군가가 떠오르던 그 감수성이. 세상이 온통 그 사람으로 가득 찬 것 같던 그 계절이. 사람이 아니라 시간이 그리웠어요. 그 차이를 알게 된 것이 그날이었어요. 준혁 씨와 헤어진 건 1985년 겨울이었어요. 이유를 말하기가 좀 복잡해요. 하나의 이유가 있었던 게 아니라서요. 그냥 어긋나기 시작한 거예요. 조금씩. 아주 천천히. 그가 대학원을 가겠다고 했고, 저는 취직을 해야 했어요. 그때는 여자가 대학을 나오면 빨리 취직해서 집에 보태야 하는 분위기였어요. 제 집 사정이 그랬어요. 그 사람은 공부를 더 하겠다고, 저는 일을 해야 했고, 방향이 달랐어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방향이 다른 것보다 우리가 서로를 대하는 방식이 달라지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엔 그냥 함께 있는 게 좋았는데, 나중엔 함께 있으면서 자꾸 무언가를 확인하려 했어요. 나를 더 좋아하는 건지, 나랑 같이 살고 싶은 건지, 나한테 미래가 있는 건지. 그 질문들이 쌓이면서 함께 있는 시간이 조금씩 무거워졌어요. 그냥 밥 먹는 게 좋았던 게 밥 먹으면서도 뭔가를 생각하게 됐어요. 헤어지자고 한 건 제가 먼저였어요. 그 말을 하던 날이 기억나요. 학교 앞 찻집이었어요. 인삼차를 마셨어요. 왜 하필 인삼차였는지 모르겠어요. 그날 날씨가 추웠고 찻집이 좀 따뜻했어요. 창밖에 사람들이 지나다녔어요. 저는 그 사람한테 말했어요. 우리 이쯤에서 정리하자. 그가 오래 아무 말도 안 했어요. 그러다가 그래라고 했어요. 그게 다였어요. 길게 싸우지 않았어요. 눈물을 많이 흘리지도 않았어요. 집에 와서 울었어요. 많이. 그런데 그 자리에서는 담담했어요. 마치 이미 오래전에 끝난 것을 확인하는 것 같은 담담함이었어요. 그 뒤로 만나지 않았습니다. 연락도 하지 않았어요. 그 시절엔 그게 가능했어요. 핸드폰이 없었고, SNS가 없었고, 의지가 없으면 진짜로 연락이 끊겼으니까. 우리는 끊었어요. 깨끗하게. 그리고 몇 년 후 저는 지금의 남편을 만났어요. 준혁 씨 생각을 했었냐고요. 처음 몇 달은 했어요. 길을 걷다가 비슷한 체형의 남자를 보면 잠깐 심장이 뛰었고, 그 찻집 근처를 지나가면 인삼차 냄새가 생각났어요. 그런데 그것도 시간이 지나면서 흐려졌어요. 결혼을 하고 아이를 낳고 살다 보면 옛날 기억은 자꾸 뒤로 밀려요. 일부러 밀어내지 않아도 자연스럽게. 박스 속에서 꺼낸 그 사진과 편지들이 없었더라면 저는 아마 지금도 그를 자주 생각하지 않았을 거예요. 새 집에 살기 시작하면서 저는 산책을 자주 했습니다. 근처에 공원이 있어요. 작은 연못이 있고
벚나무가 있고 평일 낮에는 사람이 많지 않아요. 무릎이 안 좋아서 오래 걷지는 못하지만 연못 한 바퀴 정도는 괜찮아요. 어느 오후에 연못 옆 벤치에 앉아 있었어요. 날씨가 좋았어요. 5월이었는데 바람이 조금 있어서 덥지 않았어요. 나무 그늘 아래였고 멀리서 비둘기들이 뭔가를 쪼고 있었어요. 저는 그 자리에서 생각했어요. 내가 그리운 게 뭔가. 준혁 씨가 그리운 건 아니에요. 그건 분명해요. 그 사람이 지금 어떻게 살고 있는지, 뭘 먹고 뭘 생각하는지 저는 관심이 없어요. 그 사람에 대한 감정이 남아있는 게 아니에요. 40년이면 그렇지 않아요. 그런데 뭔가가 그립기는 해요. 그 사진과 편지를 보면서 뭔가가 당겨지는 느낌은 분명히 있어요. 그게 뭔지 한참 생각했어요. 시간이더라고요. 그 시절의 시간이 그리운 거예요. 아직 아무것도 정해지지 않았던 시간. 대학을 졸업하면 뭘 할지, 누구랑 결혼할지, 어디서 살게 될지 아무것도 정해져 있지 않았던 그때. 모든 게 열려 있었던 그 계절. 지금 제 인생은 거의 다 정해져 있어요. 자유롭지 않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할 일이 줄어서 자유로운 시간이 더 많아요. 그런데 가능성이 다르잖아요. 23살의 가능성과 63살의 가능성은 달라요. 뭔가 새로운 일이 생길 수도 있다는 그 느낌, 내일이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그 두근거림. 그게 그 시절에는 있었어요. 그게 그리운 거예요. 준혁 씨를 통해 그 시절을 보는 거예요. 그 사람이 그 시절의 상징이었으니까. 그 사진을 보면 그 계절이 보이고, 그 편지를 읽으면 그 감수성이 느껴지고, 그 노래를 들으면 그 공기가 돌아오는 것 같으니까. 그리움의 정체를 안다고 해서 그리움이 사라지는 건 아니었어요. 그래도 조금 편해졌어요. 내가 그 사람을 그리워하는 게 아니라는 걸 알고 나니까. 내가 잃어버린 건 그 사람이 아니라 그 시간이라는 걸 알고 나니까. 그 사진에 같이 나왔던 친구 미경이. 저는 그 친구를 지금도 가끔 만나요. 40년을 이어온 우정이에요. 저는 인생에 이런 친구가 한 명 있다는 게 복이라고 생각해요. 어렸을 때 우리가 얼마나 철없었는지를 아는 사람. 제가 준혁 씨 때문에 울었을 때 같이 앉아 있어 줬던 사람. 그리고 지금도 가끔 막걸리 한잔 하는 사람. 이사하고 나서 미경이를 만났어요. 새 집 근처 칼국수 집에서. 제가 박스에서 꺼낸 것들 얘기를 했어요. 사진이랑 편지 얘기를. 미경이가 그 박스 했어요. 기억하더라고요. 너 그거 진짜 버렸어. 왜 아직도 갖고 있어? 제가 몰랐어. 거기 있는 줄. 선반 위에 있었어. 그러니까 미경이가 웃으면서 너 참 지겨운 놈이다라고 했어요. 지겨운 거 아니에요. 잊어버렸던 거예요. 진짜로. 미경이한테 물어봤어요. 너는 옛날 연애 생각 안 나? 미경이가 젓가락을 내려놓고 생각하더니 말했어요. 가끔 꿈에 나와. 이상하게. 근데 꿈에서도 그냥 그때야. 지금 걔가 어떻게 됐는지 궁금하지는 않아. 저도 그랬어요. 그 말이 정확했어요. 미경이가 또 말했어요. 우리가 그때 얼마나 진지했는지 알아? 걔네 헤어질까봐 내가 얼마나 걱정했는데. 저는 웃었어요. 걱정했어? 당연하지. 근데 지금 생각하면 다 그래. 그때는 다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잖아. 남자친구 헤어지는 게. 맞아요. 그랬어요. 그때는 헤어지면
세상이 끝나는 것 같았어요. 밥도 잘 못 먹고 잠도 못 자고 그게 진짜라고 생각했어요. 그때는 지금은 알아요. 그게 진짜이기도 했고 진짜가 아니기도 했다는 걸. 그 감정은 진짜였어요. 근데 그 감정이 묘사하는 현실은 과장이었어요. 세상은 끝나지 않았고 밥은 결국 먹었고 잠은 자게 됐고 삶은 계속됐어요. 그 과장 속에서 살았던 시절이 때로는 그리워요. 모든 게 크게 느껴지던 시절. 기쁨도 크고 슬픔도 크고 설렘도 크고 상처도 크던 시절. 지금은 그 크기가 다 줄었어요. 조용해졌어요. 그 조용함이 어른이 된 거라고 하는데 가끔 그 큰 감정들이 그립기도 해요. 미경이가 칼국수를 먹으면서 말했어요. 근데 우리 잘 살았다. 그지?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 이러고 있는 거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 말이 맞아요. 그 시절이 있어서 지금이 있어요. 그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던 내가 있었으니까 지금 이 칼국수를 먹는 내가 있는 거예요. 박스 안에 카세트 테이프가 2개 있었어요. 라벨이 붙어 있었어요. 제 글씨로 쓴. 하나는 봄 85라고, 하나는 겨울 84라고 써 있었어요. 저는 이걸 들을 수 없어요. 집에 카세트 플레이어가 없으니까. 있을 리가 없죠. 30년도 더 됐는데. 이걸 어떻게 들어야 하나 한동안 생각했어요. 유튜브에서 어디선가 변환해 주는 곳이 있다고 하던데 찾아볼까 생각도 했어요. 근데 결국 안 했어요. 못 들은 게 아니라 안 들었어요. 왜냐면요. 들으면 달라질까 봐요. 지금 그 테이프 안에는 제가 상상하는 음악이 있어요. 그 시절 제가 좋아하던 노래들, 라디오에서 녹음한 것들, 어쩌면 준혁 씨가 불러준 게 있을 수도 있어요. 그게 지금 제 머릿속에 아주 아름답게 있어요. 근데 실제로 들으면 달라질 수 있잖아요. 테이프가 늘어나서 소리가 이상할 수도 있고, 생각했던 노래가 아닐 수도 있고, 그 상상이 깨질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안 들었어요. 어떤 과거는 열지 않는 게 나을 때가 있어요. 그 상태로 두는 것이 더 아름다울 때. 카세트 테이프 2개는 새 집으로 가져왔어요. 들을 수 없지만 버리지 않았어요. 작은 선반 위에 올려놨어요. 보이는 곳에. 가끔 그걸 보면서 생각해요. 저 안에 그 시절이 있어. 완벽한 채로, 열리지 않은 채로. 그걸로 충분해요. 새 집에 자리가 잡혔을 무렵, 저는 사진 한 장을 인화했어요. 그 박스에서 꺼낸 5장 중에 제가 벚나무 아래 혼자 찍힌 것. 스캔을 해서 사진관에서 인화했어요. 요즘은 폰으로 찍어서 사진관 앱에 올리면 바로 인화를 해줘요. 신기한 세상이에요. 그 사진을 책상 위에 세워뒀어요. 처음에는 왜 세워뒀는지 저도 몰랐어요. 그냥 버리기 싫어서. 그냥 보고 싶어서. 그런데 며칠 지나면서 알겠더라고요. 제가 그 사진 속 나한테 뭔가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뭘 하고 싶었냐면 인정하고 싶었던 거예요. 저 사람이 나였다는 걸. 저 웃음이 내 웃음이었다는 걸. 저 서툰 감정들이 다 내 것이었다는 걸.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면서 화난 건 아닌데 서운한 마음을 편지에 썼던 나. 라디오 노래 하나에 그 사람이 떠올랐던 나. 헤어지자고 먼저 말하고 집에 와서 혼자 울었던 나. 그 모든 날을 저는 한동안 잊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아이 낳고 살림하고 남편 병수발하고 보내고
그러면서 그 시절에 나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아니, 없어진 것 같았어요. 그 감수성도, 그 서투름도, 그 큰 감정들도. 근데 없어진 게 아니었어요. 박스 안에 있었어요. 테이프로 봉해진 채로 선반 위에서 먼지를 맞으면서 저를 기다리고 있었어요. 가끔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옛날 연애를 이렇게 들여다보는 게 남편한테 미안한 건 아닌가. 남편이 없는 지금도 그 생각이 드는 게 이상하죠. 근데 들었어요. 오래 생각했어요. 미안해야 하는 건가? 아니더라고요. 그 시절의 감정이 지금의 남편을 배신하는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을 만나기 전의 이야기인데 그게 왜 배신이에요? 그 시절이 있어서 내가 성장했고 그 성장한 내가 남편을 만났어요. 그 시절의 나와 지금의 나는 이어져 있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말하면 남편도 저 만나기 전에 누군가를 좋아했겠죠. 그게 당연한 거예요. 사람이 처음 만난 사람이랑 결혼하는 경우가 얼마나 돼요. 우리 모두 뭔가를 겪고 배우고 때로는 상처받고 와서 서로를 만나는 거잖아요. 그 과정을 부끄러워할 이유가 없어요. 오히려 그 시절의 나를 인정하지 않으면 그게 저한테 더 가혹한 거예요. 그 시절이 없었던 척하는 게, 그 감정들이 없었던 척하는 게, 저는 그 시절을 살았어요. 열심히, 서툴게, 진지하게. 그게 창피하지 않아요. 새 집에서 첫 번째 여름을 보냈어요. 작은 아파트인데 생각보다 시원했어요. 층이 높아서 바람도 잘 들어오고, 밤에 창문 열어두면 에어컨 없이도 잘 수 있는 날이 많았어요. 그 여름 어느 밤에 저는 편지를 썼어요. 오래간만에 받는 사람도 없는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긴 해요. 23살의 나한테 썼어요. 봄의 벚나무 아래서 웃던 너한테. 도서관 앞에서 기다리던 너한테. 인삼차 마시면서 담담한 척했던 너한테. 헤어지고 집에 와서 많이 울었지. 알아. 나는 알아. 그때 아무한테도 말 못하고 혼자 울었잖아. 약한 것 같아서. 먼저 헤어지자고 해놓고 우는 게 이상한 것 같아서. 근데 이상한 거 아니야. 당연한 거야. 그렇게 울어도 됐어. 그리고 너는 잘 살았어. 그 다음에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해서 아이들도 낳고 오래 살았어. 무릎이 좀 아프고 외로운 날도 있고 이사도 했지만 잘 살았어. 그 시절이 있어서 고마워. 그 크고 서툰 감정들이 있어서. 덕분에 내가 지금 여기 있어. 편지를 다 쓰고 접었어요. 그리고 카세트 테이프 옆에 놓았어요. 봄이 다시 왔어요. 새 집 근처 공원에 벚꽃이 폈어요. 제가 무릎이 안 좋다고 했잖아요. 그래도 벚꽃 필 때는 나가야죠. 그게 도리잖아요. 천천히 걸어서 공원에 갔어요. 벚나무가 줄지어 서 있었어요. 꽃이 한창이었고 바람이 불 때마다 꽃잎이 흩날렸어요. 저는 그 아래에 서 있었어요. 40년 전 사진 속에 내가 서 있던 벚나무 아래는 아니에요. 다른 나무, 다른 장소, 다른 봄이에요. 근데 벚꽃은 같아요. 해마다 피고 해마다 지는 꽃. 그 꽃이 피던 봄에 내가 23살이었고 지금은 63살이에요. 그 사이에 많은 봄이 있었어요. 잘 기억나는 봄도 있고 기억이 없는 봄도 있어요. 아이들이 어릴 때 봄, 남편이 처음 아팠던 봄, 남편이 간 다음 처음 맞은 봄.
그 봄들이 다 내 것이에요. 벚꽃 아래서 사진을 찍었어요. 폰으로, 셀카로. 지금 제 얼굴이 나온 사진. 눈가에 주름이 있고 머리가 하얘졌고 예전보다 얼굴이 좀 넓어진 것 같아요. 근데 웃음이 있어요. 그 사진 속 23살의 나처럼 입이 먼저 벌어지고 눈이 따라오는 그 웃음은 아니에요. 지금은 눈이 좀 먼저 웃어요. 조금 더 차분한 웃음. 그런데 웃음이에요. 진짜 웃음. 저는 그 사진을 한참 봤어요. 그리고 생각했어요. 이 사람도 나구나. 40년 후에 또 다른 박스가 있다면 그 안에서 이 사진이 나올 수도 있겠죠. 그때의 나는 이 사진을 보면서 뭘 느낄까? 어떤 봄을 그리워할까? 그 생각이 이상하게 따뜻했어요. 저는 그 시절의 나를 붙잡지 않아요. 붙잡을 수도 없고 붙잡아야 할 이유도 없어요. 그 시절은 지나갔고 지나간 것들은 사진 속에, 편지 속에, 열리지 않은 카세트 테이프 속에 있어요. 그걸로 충분해요. 대신 저는 지금 이 봄 안에 있어요. 벚꽃이 피고 바람이 불고 꽃이 피 흩날리는 이 봄 안에. 무릎이 좀 아프고 혼자이고 아직 새 집이 낯설지만 이 봄 안에 있어요. 그리고 그걸 살고 있어요. 그 시절에 내가 지금의 나를 만든 것처럼 지금의 내가 또 다른 나를 만들고 있겠죠. 그 연결 속에 내가 있어요. 23살도 63살도 다 같은 나예요. 그걸 알게 된 것이 이 봄이 준 선물이에요. 오래된 박스 하나가 먼지 쌓인 선반 위에서 40년을 기다렸다가 이사하는 날 제 손에 쥐어진 그 선물. 감사해요. 그 시절의 나한테, 그리고 지금의 나한테도.